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식 앞도 리턴 매치냐, 신인 발굴이냐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식 앞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하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대영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태용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 의제는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민홍철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김해시 앞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국회의원 후보 민홍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잘 사는 김해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김해를 위해 약속한 공약들도 잘 지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전체 300명의 의원 중 3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혹시 30년 후에 우리 김해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해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인구 100만의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김해 발전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능력을 더 큰 김해를 만드는데 남김없이 쏟아내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검증된 큰일꾼, 힘있는 여당의 삼선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대영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김해시 앞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6번 정의당 하대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민생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란 곡소리가 들립니다. 경제도 걱정이고 기업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당장 생계가 끊겨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벼랑 끝에선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은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소득 하위 70%를 분류하는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행정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20년 동안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진보정당 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는 정치에 나서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태용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2번 홍태용입니다.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이 두 단어는 제 삶의 가치관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인의 삶을 살고자 아프리카와 네팔 같은 오지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해는 저희 고향이자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펼치며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정치인은 무릇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이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의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출발하였지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김해를 살아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김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 홍태용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자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후보자들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반론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발언하신 후보자가 최종 반론을 하시면 되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집중 토론 주제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소음 공해와 미미한 경제 유발 효과를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찬성한다면 소음 공해 해결 방안을, 반대한다면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이런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대영 후보 답변해 주세요. 일단 유감입니다. 이 주제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의 결론이 났는데 다시금 재론이 되는 상황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길래 저는 만약에 이 신공항을 확장 또는 이전이라고 할 때 저는 확장도 반대고 이전도 반대입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면은 기존 공항을 활용한다든지 이후에 그 다른 울산이라든지 사천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약간 그 항공업계들의 뭔가 이렇게 여론몰이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당 정치권에서 뭔가 좀 치적 쌓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태용 후보께서 하대영 후보의 말씀을 반박해 주시죠. 예. 하 후보님의 주장은 공항의 기능을 협의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항공을 이해하시면 확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확장은 항공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확장 등 편익 차원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문공항이 하나 생기면은 상주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공항을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도시가 김해입니다. 당연히 김해의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관문공항이 생기면은 항공사 입주가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화물 운송 비율이 확대되고 이것으로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께서 하대영 후보의 답변을 좀 반박해 주시죠. 예, 사실 불경 800만 시민이 바라는 공항은 우리가 미국이나 또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동남권의 관문공항 그리고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김해 신공항 건설 방안은 그런 관문공항이 아니라 단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의한 정치적인 결정이었고 꼼수다. 왜냐하면 현재 안에 보면은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내재해서 안전공항이 될 수 없고요. 특히 우리 김해로 볼 때는 V자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음이 여전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 위반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 법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백지화해야 되고 가덕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대영 후보께서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이 이제 어쨌든 확장을 이야기하시고 이쪽 분은 이제 이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 수요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측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런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기준에 누가 말하는 사람마다 그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지금 많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제 이걸 갖다가 확장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거는 전형적인 토목 사업입니다. 이 토목 사업 벌여가지고 이때까지 국민 세금 날린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무안공항 무슨 어떤 공항들 지금 다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어떤 항공업계 멀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기후위기도 대처해야 될 마당에 끊임없이 토목 사업을 벌여가지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이제 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태영 후보의 신공항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죠. 예, 김해공항의 확장은 10년 이상 이어져온 우리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며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공항 건설 평가 항목에는 접근성, 확장성, 환경, 그리고 경제성, 안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관과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타 다른 항목은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확장한 김해공항 V자형 활주로는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은 지역 경제와 도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래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가 반박을 해주시죠. 예, 홍태영 후보께서는 이제 김해공항의 확장안에 찬성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V자형 자체도 안전성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가 V자형으로 이제 김해를 향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여러 가지 그 진입 표면상에 산이 경운산을 비롯해서 이모산이 있고요. 뒤쪽에는 또 그 구덕에 그 승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김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일자형의 활주로보다는 V자형으로 함으로써 김해 쪽으로 소음이 더 확장되고요. 그러면 김해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항의 확장 문제가 김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음 문제를 이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대영 후보께서 반박해 주시죠. 저도 민홍철 후보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기존 그걸 확장을 했을 때 지금 V자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뭐 다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안전성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2016년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2016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확장을 할 때 굳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공항이 있는데 차라리 공군공항을 사천으로 이전하고 그 공항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또 다른 토목공사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음 문제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저는 그 당시에 이야기처럼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은 기존에 있던 공군공항을 사천으로 이전하고 그 공항을 활용해서 뭔가 김해 공항을 좀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성도 담보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태용 후보께서 재반박해 주시죠. 예. 민 후보께서 지적하신 소음 문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대신에 맥도강 방향으로 600m 정도의 남쪽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3,800m의 활주로 거리가 확보가 되어서 공력이 확보가 되고 비행 안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일부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러 항공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쪽 방향의 11자형이 완성이 되면은 충분히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그 관문공항을 바탕으로 김해의 신성장 동력으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민홍철 후보의 신공항에 대한 의견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는 홍태용 후보 말씀에 의하면 존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정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 경북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그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 600m 정도로 이제 일자형으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홍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남쪽에는 350만 평의 이미 에코델타 시티 신도시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활주로 자체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내린다고 하면은 남해 고속도로하고 또 현재 철도하고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현재보다는 아마 한 3조 이상은 더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또 지하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네. 하대영 후보 반박해 주시죠. 민홍철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가덕 신공항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이 가덕도 신공항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가덕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그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걸 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땅값 뛰면은 어떻게든 한몫 잡으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들어가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모든 개발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업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대강 사업 그렇게 비판하면서 또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기존의 공항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다른 공항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권 인사라면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태용 후보 반박해 주시죠. 민 후보의 가덕도 쪽으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방향의 활주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횡풍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도태산 사고를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덕도의 신항은 활주로가 한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한 번으로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활주로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경우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경제성, 접근성, 환경, 안정성 모두는 가덕도 신공항은 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숙도에 있는 철새들이 이동 시에는 가덕도로 직결을 해서 장거리 비행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에 조류는 치명적인 악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악 지형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민홍철 후보가 재반박하겠습니다. 예, 동남권의 공항의 문제는 물론 환경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영남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항공 기회비용 상실, 1년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기회비용의 상실 비용이 제가 국정감사 때 뽑아보니까 한 5천억 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화물 수송도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다 인천이나 김포로 갑니다. 그런 손실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태영 후보께서 가덕도의 활주로 방향을 한 번이고 동서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초창기에 검토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그 검토한 결과 남북 방향으로도 분명히 검토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김해 지역의 문제는 접근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문제는 소음성과 소음 대책과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인데 확장성 가덕도가 오히려 더 김해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두 후보 모두에게 질의를 하되 1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후보자들은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태영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많이 드립니다. 8분입니다. 쓰세요. 예, 우선 민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가와 지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수도권에 다주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마는 수도권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우리 김해 부동산 가치는 폭락을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조절도 못하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 하는 통에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나라를 두동강 내었습니다. 청와대 실세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남 유일의 재선 여당 국회의원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께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서 민 후보께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개혁의 열망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적폐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받들어서 탄생한 정부고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의 적폐를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어떤 사명을 띠고 출범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회개혁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개혁도 그 당시에 그 네 분의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경제 공약을 걸고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제 주도권 시간이라서 네.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개혁은 진행되고 있고요. 경제도 여러 가지 경제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 현재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그 이면에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곧 나타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 후보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구 내려오면 열심히 인사 다니는 일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다.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김해에 강소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 등을 통해서 김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어떤 일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19대 때 총선 공약집을 보면은 못 지킬 약속 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 상대 후보를 공약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 후보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19대 때 총선 공약을 20대를 거쳐서 21대 총선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못 지킬 약속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8년간의 여정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변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솔직히 뭐 의정활동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민사회 평가에서 정말 300명 중에서 3등, 1% 안에 들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홍태영 후보님께서 민홍철 의원이 8년 동안 뭐 한 게 없다. 또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54만, 우리 김해 시민의 대표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도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50만 이상의 도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하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또 시민의 열망으로 개최한 전국체전의 문제, 그리고 대동첨단산단에 어떤 지금 착공했죠.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지고 오는 국지도의 각 건설, 그리고 도심의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있고요. 삼안동 대학형 도심 재생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민홍철이가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거는 김해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김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의 모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시민들에 생각합니다.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9년도에 국회 공보 자료를 기준해서 보면은 민 후보님의 재산이 4억 6천에서 18억 3천까지 4배 가까운 재산 증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김해 지역 아파트 단위 면적 평균 가격은 3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김해 시민들께서는 체감하기 힘든 자산 증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저거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뭐 그렇게 수치적으로는 늘어났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제가 전역을 하고요. 군에 25년 생활을 하고 전역해서 서울에 24평 아파트입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4년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경조사도 있었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김해 흥동에 빌라는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조카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 가정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재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사라 활동을 했다는 우리 홍태호 후보님의 그 재산 목록을 보니까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군데 참 부동산도 있고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택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봉사활동을 했고 33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군대 생활 25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생활 해왔지만 그 공시지가 상승 이거 하고요. 보험료 드는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홍태영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방법은 없었다. 하오 후보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오 후보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의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국 사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조국 사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조금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네. 답변하시려면 잠시 후에 주도권 가지고 네네. 있을 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태용 후보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해 왔죠.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반대해 왔죠. 사실 우리 김해는 경전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께도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서 최소한 어른들께는 무료 승차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제가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산에 나가시더라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도 역시 받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홍태용 후보께서 이 문제가 포퓰리즘 또는 보편적 복지에 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 참 좋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지에 지향해야 될 마지막 종착점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복지와 맞물리는 게 재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전철에 저도 어르신들께 그런 말씀을 아쉬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은 공짜로 탈 수 있는데 김해 경전철은 유료라서 힘이 드신다는 말씀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의 시 재정에 가능하다면은 김해 경전철 일정 연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무료 승차를 기회를 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은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경전철 적자 MRG를 그동안에 국회에서와 김해시 그리고 이제 경전철 운영사와 국토교통부 많은 노력을 거쳐서 MRG를 이제 MCC로 고치고 상당한 적자 보전을 아주 전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은 충분히 염출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김해시의 5만 8천여 분의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아주 쉽게 아주 이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홍태용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가짜뉴스로 상당히 그 사회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정보에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라든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까지도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뭐 예방을 한다든지 또 손 소독에 하는데 분무기로 하면은 괜찮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바른 정보를 가짐으로써 제대로 된 사회 의견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가 더 감염을 확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에도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질병 확산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태용 후보께서 지금 의사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또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도 그 의사 출신이라서 많이 내세우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문가로서 아주 찬사를 드리는데요. 다만 제가 그 홍태용 TV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6도 내지 27도의 약한 온도에서도 죽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자주 쏘이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귀를 의심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의협에서도 이건 엄중한 시기에 가짜뉴스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정보고요. 시민들에게 주신 거고 이거는 결국은 가짜뉴스로서 오히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방해가 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태영 후보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하실 또 해명하실 기회는 없으신가요?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과는 아니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일으키던 감기를 일으키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종을 해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빨리 변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26도, 27도에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떨어질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네, 과정을 알겠습니다.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예, 예.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 좀 더 자료를 더 찾아봐 뭐 보시는 게 그 맞지 않나 홍태용 생각을 후보님께서 의사시고 그 부분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대용 후보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용 후보님의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나오는 게 아직은 제가 가문에서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출마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정치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의 투명인간의 편에 서서 서라는 말씀을 간직하면서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노회찬 대표의 그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자질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무래도 이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정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조국 사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좀 내로남불 이런 거 좀 안 하는 정치인,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떤 상대방의 흠을 잡아가지고 이게 공격하는 건 좀 염치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대용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죠. 8분 쓰도록 하죠.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김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 화성시와 더불어 가지고 난개발 도시로 오명이 쌓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김해 구석구석에 지금 개발 공장이 6,000개가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수용성 절상류 배출 시설 규제 완화 이래가지고 고시 개정 합의 본 게 이게 지금 600곳만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면 2021년까지 이게 정리를 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600개입니다. 그러면 600개면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러다 또 유예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3년 연기해가지고 2024년 말까지 이제 이걸 갖다가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김해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이 개별 공장들 난개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양 후보들은 김해에서 20년, 30년 이 집권을 서로 오가면서 서로 했는데 뭔가 좀 책임감이 없나, 좀 염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민홍철 후보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뭔가 방안이 계십니까? 예, 우리 하대용 후보님의 지적 정말 우리 김해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난개발이 김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후세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우리 현실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김해가 안산 다음으로 두 번째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빈 공장들도 많죠.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하신 절삭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 3,000여 개 업체가 있죠. 그 중에서 650여 개가 이제 수용성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수용성이 이제 낙동강을 오염한다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과 또 영업 산업 활동과 환경 보존에 아주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밀링이라든 선반 등 그 기계 금속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자재를 생산하는 납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동의 보장과 또 환경의 오염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규제는 하되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유예 기간을 주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지용성 절삭유와 수용성 절삭유를 같이 쓰더라도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하느냐, 거기에 아마 초점을 좀 두면은 좀 이렇게 환경 오염도 막으면서 산업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절충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오염 배출하는 것은 어쨌든 규제가 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클로즈업 됩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설명하십시오. 이게 지금 상동 메리산단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산의 계곡을 따라가지고 이게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97년 IMF 때, 1990년 IMF 때 이제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무허가로 된 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곳에 지금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때 주말이었는데도 기름 냄새가 막 산바람 아래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상태를 어떻게 그냥 계속 보고만 있을 건지, 이런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김해 곳곳에 뭐 한림이라든지 생림이라든지 주촌이라든지 이 곳곳에 있는 이 산단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리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산단을 김해시는 더 지으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이전을 하고 좀 새로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지금 귀착이 되는데요. 그 97, 8년도에 개발의 시대에 또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 시대의 논리는 또 우리가 현재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난개발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비용의 문제로서 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산단을 뭐 만든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다른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런 어떤 8분 능선, 7분 능선까지 개발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해시도 원래 그 법에는 25도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발 제한이 평지에서부터 11도 이하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아마 지양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의 환경도 보존하면서 인간과 개발이 조화롭게 가는 그런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저는 뭐 덧붙여가지고 이 산단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평지에 지금 산단을 조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낮은 곳에. 예, 거기에 보면은 빈 공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쪽 산단들을 이전시켜가지고 그쪽 산단으로 편입시키면, 그리고 또 아파트 형태로 해가지고 산단을 갖다 조성을 해 나가면은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데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권이신 의원님께서 좀 나서셔가지고
시와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좀 기왕에 의원님께서 지금 8년 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성을 알고 계셨다면 좀 아쉬운 점이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알고 계셨다면 좀 시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홍태영 후보님한테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홍태영 후보님 계신 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수의 가치는 법을 지키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4+1 해가지고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저항을 하셨죠. 했죠. 국회에서 저희는 농성도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예. 동물국회 만든 그 당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5분의 3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꼼수를 써가지고 저희는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제가 주도권 토론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잠시 후에 네. 주도권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김해시 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민홍철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네. 김해는 30년 후에 동남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인구 100만 명의 명품 도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를 동남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는 더 큰 김해 만들기 3대 프로젝트, 김해 시민 행복 만들기 7대 공약,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21가지 실천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3대 프로젝트 첫째는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상동, 그리고 동해 남부선을 잇는 동남 내륙권 순환철도 건설 추진이고요. 둘째, 진례 IC에서 한림을 거쳐서 남밀양 IC까지 건설한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그리고 셋째, 8천여 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전시,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김해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대영 후보의 주요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공약이라고 저는 이제 이 국회의원의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부 감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만약에 현안이 있으면 이제 국비를 유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출마한 분들이 지역 개발 공약을 많이 내길래 이분들이 시장에 나왔는지 국회의원에 출마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기 본분을 좀 지켜가지고, 물론 이제 지역에 연계돼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은 지역의 문제라면은 지역 현안을 가장 중심에 두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난개발 방지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지금 김해의 심각한 문제, 우리 김해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난개발 때문에 고통받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좀 정리하는, 난개발을 정리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대영, 홍태영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1분 동안 주요 공약 말씀하십시오. 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몰락한 김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김해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전략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김해 항공정비산업단지, 즉 MRO와 항공정비금융공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내 거점 지역인 북부동과 진영읍 간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북부동 주민의 KTX 진영역 이용과 진영업 주민의 김해공항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3개 진영 간의 무인궤도 열차를 건설하고 KTX 진영역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가칭 김해도립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한 이런 순서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에게 질의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7분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홍태용 후보님께 공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 항공정비산업단지, MRO 단지와 금융공사 설립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항공정비산업단지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의해서 이미 재작년에 사천 지역에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김해에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항공정비산업단지라 했다가 어떤 곳에는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정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니까 김해 불암동 지역에 약 21만 평 정도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사실 중복 투자고요. 또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천에 조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8천억 이상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정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 그 다음에 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실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천의 MRO 산다는 아시다시피 사천에는 소형 항공기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비용이 1년에 3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으로 가서 항공 정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부산과 경남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 항공 정비 산업의 약 70%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김해공항에 대한항공 테크라고 하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항공 정비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우리가 김해에 새로운 MRO 산업단지를 구축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나 산업 유발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을 할 수 있다. MRO 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공사 설치는 민 후보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집을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김해 에어로 테크노밸리 이 표현과 항공정비산단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항공정비산단은 말 그대로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산단을 시작을 해서 네네. 이게 좀 더 항공정비산단에서 다음으로는 항공우주 테마벨트라든지 그다음에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수변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 에어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홍태용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형기 최소한 활주로가 3,800m 이상 돼야
이제 에어 380이나 747 화물기 이런 부분 이제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정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공항 그대로 두고. 신공항이 확장이 돼야죠. 그다음에 아니 확장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가능한 건데요. 남쪽으로 600m 하더라도 현재 에코델타 시티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항공기 이상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큰 비행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 380 이런 부분은 김해공항에 이착륙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천공항도 MRO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재 정부에서 이중 투자다 해서 정책적으로 좀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비 인력이라든지 도로교통 부품 등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현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이라는 게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 있는 공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홍태용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사천에 MRO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들이 현재 MRO와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 현재 있는 대한항공 테크와 더불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게 의사표명을 한 대기업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해외 자본 등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해 산단의 MRO 산단을 동북아의 MRO 예, 후보와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요. 진영 한림 상계간에 PRT를 건설하시겠다. 사실 PRT 이거는 2 내지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용이거든요. 그리고 순천만에서 관광용으로 했다가 실패했고요. 이것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PRT, 즉 무인궤도 열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인에서 6인만 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결을 따라 가지고 인원수는 좀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동에서 진영 종합운동장까지 소형 경전철에 해당하는 무인궤도 열차를 연결을 하면은 14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해 시민들이 KTX 진영역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읍에 계신 분들도 이 무인궤도 열차를 통해서 김해공항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대용 후보님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민홍철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듣자 하니까 동부가 물류 R&D 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공약을 본 바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축구장 2,000개 규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지금 김해평야에 그런 대단지를 갖다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 김해평야의 역할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해평야는 부산, 창원, 김해 모든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지금 녹지이고 이게 지금 엄청 미세먼지라든지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평야가 가지고 있는 김해 창원, 부산의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 왜 자꾸 이게 그 평야를 자꾸 없애 나가는 개발 공약을 자꾸 내시는가? 저는 좀 뭔가 이게 자꾸만 이게 이전에 이명박 정부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개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뭔가 이게 산업, 육성. 저는 그걸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라 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뭐 10년 안에 0.5도 이상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에 왜 이렇게 개발 공약을 자꾸만 내시는가? 뭔가 보존하고 또 어쨌든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데 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셨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하대영 후보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도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첨언을 드리면 김해는 슬로우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느리게 살기 운동이지만은 보존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자 그런 그 정책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동북아물류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 기반 조성하겠다. 그 조성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공약은 앞으로 향후 있을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자. 왜냐? 우리가 지금 남북 협력 시대가 곧 도래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철도가 연결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륙의 종점이자 대륙의 시작점인 김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남아에서부터 밀려오는 물류, 진해 항만으로 밀려오는 물류에 그 어떤 기반을 미리 준비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뭐 남북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여권이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신 부분을 인정하는데, 아니 개성공단 하나도 지금 뚫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남북 철도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남북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어째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당장에 있는 개성공단을 마스크 공급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활성화 시키자는 안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돌파 못 하면서 남북 이야기하면서 뭔가 김해, 부산 이쪽이 동남아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거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 제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좀 현안에 좀 집중해가지고 자꾸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에 있는 현안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거든요. 예. 좀 아쉽네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국회의원은 현안의 문제 해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국가의 미래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 중심주의 우리 국가 너무 수도권 집중화된 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동남권에 800만이 살고 있는 5대 도시 이 부분이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심에 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을 미리 계획을 하고 해주는 일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홍태영 후보께서 아까 제가 공약 부분은 뭐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개발 공약 말고 다른 질문을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왜 그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다들 같이 찬성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서 조국 딸에 대해서는 막 해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당은 말은 그렇게 조국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작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하자고 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하지 않고 뭐 개인정보 유출이니 하면서 조국 딸이 어찌 됐습니까? 완전히 망신살이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책임 있게 같이 그러면 우리 고위공직자들도 다 같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준준연동형인지 비례대표 이 제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국민들이. 그 엉망진창 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얼마 전에 어음 꺼주게 해가지고 5억 받더만은 이번에는 20명 맞춰가지고 미래통합당은 분명히 아니, 연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아니, 했는데 반대하면은 보수는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키는 지켜야죠. 그런데
저희도 물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 저희들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의 논리에 숫자의 논리에 4+1로 이 제도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어디에 표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진짜 누더기 같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홍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예, 민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권 내륙철도 건설, 진례 밀양 고속도로 건설, 또 김해 컨벤션 센터 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건설, 철도 건설, 컨벤션 건립 뭐 전부 다 뭐 짓겠다, 도로 깔겠다, 철도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김해 경제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해 경제 회생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김해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때, 20대 때 컨벤션 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때 또 공약을 하십니다. 지난 19대 때, 20대 때 왜 컨벤션 센터를 짓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전국에 15군데의 컨벤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권을 일부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수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컨벤션 센터를 더 짓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현재 김해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과 관련한 자산은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김해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자면은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창원의 세코, 대구의 엑스포와 같은 그런 대도시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도시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적어도 지역의 특화 산업이 있든지 아니면 마이스 관련 기업이나 인력 유치를 하기 위한 쇼핑이나 위락시설이나 문화나 여가 등 이런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의 산업 자산이라든지 지역의 경쟁력, 수요와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동남권 내륙철도 건설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양산, 동해 남부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광역철도망을 창원, 부산, 울산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노선과는 다른 노선입니다. 별도의 노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광역교통망이 부산시 더불어민주당과는 합의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창원 진영 김해 북부 상동 하는 그 동남권 내륙 순환철도 건설 아마 이게 홍태영 후보님께서 뭔가 그 잘못 아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정책으로서 이미 중앙당이 건의를 해서 채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저희들이 또 그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창원에서 진영, 김해 북부, 그다음에 상동 있는 동남 내륙권 순환철도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 그래서 울산에서 부산 그리고 가락, 장유,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는 해안에 있는 그 철도와 연결해서 드디어 완성된 순환철도를 해야만이 동남권의 광역경제권이 완성되는 광역철도망이 갖춰진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영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김해에 쉽게 올 수 있고요. 또 김해 북부에 있는 경전철 차량기지를 나전 지역으로 생림 지역으로 넘겨서 그 철도 노선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해는 하나의 김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컨벤션 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초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선 때 야당 의원으로서 당선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정부도 협조를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재선 출마하면서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께 많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가 8천여 개의 기업이 있음으로써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행사 이런 부분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먼 훗날 김해가 커졌을 때의 그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삼선 의원이 되면은 이 정도는 한번 정말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해가 특화된 의생명 강소특구 분명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해가 동남권의 의생명 특화 단지로서 의생명 관련된 대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R&D 센터가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인제대학이라는 좋은 아주 우리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인제대학과 협의해서 의생명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R&D 센터도 유치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 후보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보니까 공공병원을 건립하시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해 공공병원은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건소 하나밖에 없는데 좀 없는 사람들도 진료받을 수 있고 그런 무상의료. 예. 그런 네. 식으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국가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실물 경제 위축 등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대영 후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 코로나 문제를 이제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 지자체마다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해가지고 힘든 사람들 50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그 시자체에서 추진한다 하고, 기장군은 마스크 무상 공급하면서 일단 그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이게 줄 서서 마스크 받는 거 이런 거 좀 없애고 네.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문자만 늘 날라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김해시에 대처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정말 김해시가 뭐 계셔서 그렇지만 민주당 정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질본 형태를 해가지고 잘 싸우고 있는데 김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발이 느는가? 제가 볼 때는 뭐 늘 아파트 하나 짓는 것만 늘 그것만 열중하는 김해시장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지자체가 좀 나서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까 또 재난기본소득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고 이후에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재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570만 원 자영업자에게는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하고요.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3개월에 200만 원씩 지급하자.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노동자 평균 임금 약 264만 원을 지급 등을 저희 당에서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씩 각각 다 긴급 생계비로 지원하자는 게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태용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치명적 묶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떠나 한 의료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여든 야든 바이러스 대재앙 앞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나 섣부른 언행보다는 전문 의료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 방역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나 감염학회에서 감염원의 입국 금지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발병 초기에 정확한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수습과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자성과 겸손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지역 병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전문 의료인들의 조언을 참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이겨내겠지만 감염병의 발병 확산 추세를 보면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김해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해를 감염병과 기타 질병으로부터 청정하게 지켜내는 것이 김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김해 도립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홍철 후보입니다. 2분입니다. 예, 코로나19 참 이게 전쟁보다 더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방역과 예방, 치료의 영역은 의료적인 영역이거니와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정말 또 치료와 예방에 정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의료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여파로 인한 대책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 지원과 그리고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 추경을 해서 17조 7조 원을 편성을 해서 이미 지금 지원을 또 신용대출이라든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서 100조 원 이상의 신용 또 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 하위 70% 가구를 생계 지원을 위해서 응급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긴급 재난 지원을 지금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벌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해의 경우에는 8천여 개의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3만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학원연합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응급지원을 하되 저는 이런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중장기적으로 간이가세자 적용 기준 4,800만 원인데 이것을 1억 이상으로 옮겨서 조금이나마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요.
교육부의 지방대학 평가 차별 극복 방안입니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생존을 가를 아주 중요한 평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2021년 실시될 세 번째 평가에서는 충원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충원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지방대학들은 충원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전쟁,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학 재정 감소와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시킨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들의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홍태영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예, 이미 대학 입학 인구의 급감은 수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은 매우 미흡하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쇠퇴와 더 나아가 지방대학의 폭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하락과 폐교는 결국 지방도시의 쇠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내년에 또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소위 제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시험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소위 학생 충원율이라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매우 높은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입생 충원율이 12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대학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유연한 정책 개발과 평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들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조사하여 적합한 학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학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근 모 지방대학은 항공대학으로 특성화시켜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을 보내겠다고 제안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김해 소재 대학의 특성화를 항공정비 산업 관련 학과에 신설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민홍철 후보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참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결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분권의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정부의 평가 기준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같이 평가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원률을 가지고 앞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방대학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책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요. 수도권의 기준과 지방의 기준을 이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은 충원률을 하더라도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지역 인재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도 평가를 하면 지방대학이 매우 불리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매우 아주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히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대학평가 기준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이원화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대로,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대로, 그리고 지방대학도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방 분권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대학과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밀접도, 연관성이 얼마나 대학에 기여를 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김해의 경우에도 인제대학과 가야대학이 김해시와 김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대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이게 대학이 지금 어쨌든 뭐 복합적인 교육 문제는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구가 계속 줄고 학령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금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국공립대학 예를 들면은 국공립대학 지금 투자하는 걸 보면은 같은 국립대인데 서울대 1인 학생한테 투자하는 하고, 그 다음에 창원대 국립대 학생한테 투자하는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3배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도권 대학, 그 국립대조차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1인당 투자 비용이 이렇게 3배 차이 날 정도로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지방대학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면은 우리가 좀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보니까 다 60년대 이렇게 우리 생들인데, 지금도 학생들 그 대학을 서울대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열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학생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강요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달리 좀 생각해가지고 좀 유럽의 복지국가들, 교육 복지국가들이 하고 있는 뭔가 그런 형태들, 특히 왜 그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리포트 내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이런 것도 고등학교에서 적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대학도 좀 국공립 대학부터 좀 평준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 나간다면은 지방 대학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도 우리가 돌파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홍철 후보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토론 만족하게 다 잘 보셨습니까? 저에게는 가야왕도 김해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해에서 살아야 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살기 좋은 경제도시, 명품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검증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민홍철은 청년을 생각하고 김해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우리 김해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어려운 김해 경제를 책임지고 살리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김해 발전의 비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경제도 책임 있는 여당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민홍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대영 후보 지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제가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올해 20년의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님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은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와 변종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를 무색해하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변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두 비례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하지 않는다면 시민 여러분의 표로서 응정해 주십시오. 4월 15일 이 두 거대 공룡정당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수가 아니라 원칙이 승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난개발 문제 해결하고 김해 평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태영 후보가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지난 8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살림살이는 어떠십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민생 경제는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4월 15일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들만의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나라로 되돌려 놓는 날입니다. 이제 김해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산업과 항공정비 산업이라는 두 축으로 김해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이번 홍태용이 변화와 혁신으로 김해를 이끌겠습니다. 행복한 김해, 자랑스러운 김해, 일자리가 튼튼한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전국 속에서 대면 선거 운동이 힘든 만큼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선거 공보 확인이 아주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깜깜이 선거가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선심 후보 방송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